자, 이번 시간은 129페이지 리더십에 대한 이론의 전개로 들어갈게요. 자, 전개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성 추구 이론이라는 게 나와요. 리더십이. 자, 우리가 교재는 이제 특성 추구 이론이라고 이제 있죠. 전체적인 틀을 아마 제가 요 전 시간에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다. 처음부터. 그래서 위대한 특징이 있다. 리더한테는. 그래서 제목이 특성 추구 이론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론이 이제 점점 바뀌어지면서 행위 이론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행위 이론은 이 리더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죠. 공통적인 특징. 그래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성 추구 이론은 태어나는 거지만 얘는 리더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리더는 만들어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황 이론이라는 겁니다. 자, 상황 이론은 상황이 리더를 만든다는 거죠. 상황이 리더를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인 이론. 현대적인 이론으로 간다면 긴 모형. 자, 귀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귀가 복귀한다는 거예요. 복귀하고 이는 원인이죠. 그래서 원인으로 복귀한다. 원인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긴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변형적 리더십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특성이 이제 4가지 특성이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보면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 리더십의 론의 전개 첫 번째 1번, 리더십의 특성 추구 이론입니다. 리더들은 어떠한 공통적 특징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나폴레옹이나 이순신 장군,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애초부터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초기 연구에는 효과적인 리더에는 남과 다른 개인적인 특성, 신체적인 특징이라든지 성격상의 특징, 능력 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특성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이를 리더십의 특성 추구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리더십의 행위 이론이라든지 집단 이론이라는 것은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상황 이론이죠. 물론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리더십의 상황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2번. 자, 우리가 그 3번이죠. 자, 그러면 최근 들어 리더십이란 추종자와 리더가 맡은 가업을 포함하는 상황의 산물이라고 주장이 호응을 또 받고 있죠. 상황이 리더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현대적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럼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우리가 행위 이론서부터 우리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행위 이론.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특정의 리더들이 나타내 보이는 리더의 행위, 행동의 스타일에 관심을 두고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가를 연구합니다. 자, 예컨대 민주적인 행위를 하는 리더와 독재적인 행위를 하는 리더를 비교해서 어느 리더가 더 효과적인지 연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행위 이론입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130페이지에 레인 등의 연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레인 등은 우리가 독재형, 민주형, 방임형 3가지 기본적인 리더십 스타일을 제시했고, 이러한 구분은 무엇보다도 의사결정 위치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독재형, 민주형, 그 다음에 방임형, 이렇게 해서 3가지 나눈다는 거 보시고요. 3번의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는 리더의 행동을 크게 종업원에 대한 배려가 많고, 그래서 내용들을 이제 한번 살펴본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별표 표시를 이제 체크할 테니까 그냥 읽어보는 위주로 갈게요. 그래서 3번의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는 그냥 그 리더의 행동을 크게 종업원에 대한 배려에 많고, 그 다음에 적응과
어떻습니까? 구조주도에 많고 적음으로써 분류하여 네 가지 형태의 리더십 유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분류 기준인데요. 배려 또는 고려한 상호 신뢰, 부하의 아이디어 존중, 부하의 감정에 대한 배려 등을 의미한다. 밑줄. 그다음에 배려가 많은 리더는 부하의 복지와 신분, 만족 등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모든 부하들은 또 공평하게 대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조도라는 걸 한번 밑줄 쳐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단어 구조, 우리가 주도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리더가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하의 역할을 규정하고 구조하는 정도를 가리킨다. 종업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그게 구조조도예요. 그 다음에 네 가지 유형의 리더 행위라는 것은 배려와 구조조도의 양 차원에서 많고 적음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의 리더 행위를 이끌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배려와 구조주도 양쪽에서 이 높은 수준의 행위를 보이는 리더는 그렇지 못한 리더보다 더 자주 부하의 높은 업적과 높은 만족과 관련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디귿번에 이제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의 의견을 그냥 참고하시고, 자, 그러나 이제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에는 처음으로 리더의 행위를 단일 선상이 아니라 두 가지의 다른 축 위에서 표시하였다는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131페이지 디귿번에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에 의해 두 번째 그러나는 좀 판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단일 선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더의 어떻습니까? 행위는 단일 선상이 아니라 두 가지 다른 축 위에서 표시한다. 두 가지 다른 축 위에서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업과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이제 구조주도, 일로 가는 거는 이제 구조주도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이제 배려다. 그래서 어느 쪽에 가깝냐를 단일선상에 나타나요. 단일선상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 가지 다른 축에 대해서 표시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 주도, 가업과 그 다음에 배려, 인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염리 그 정도는 이제 조금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자체가 염리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리 명시하면서 이 오쪽 파트는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뭐 그냥 4번의 미시간에 대한 대학에 대한 연구는 뭐 기억, 리더십의 두 가지 차원은 그냥 미시간 대학의 연구에는 리더십의 두 가지 행위 차원으로 종업원 지향적, 생산 지향적으로 구분된다. 이렇게만. 종업원 지향적인 행위는 리더로서 부하들의 욕구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나타내 보이며 부하들의 개인차를 인정한다. 그 정도. 생산 지향적인 행위라는 것은 리더는 직무의 기술적 측면과 가업적 측면을 강조하며 이 집단의 과업 완성을 리더의 주된 관심사로 생각하고 부하들을 또 그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시간 대학 연구에 의는 밑에 그러나만 볼게요. 자,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생산 지향적인 리더십과 그 다음에 종업원 지향적인 리더십 모두가 종업원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고, 종업원의 만족은 생산 지향적인 감독을 하는 집단보다는 종업원 지향적 감독을 하는 집단에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이쪽 파트는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요거는 좀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요 전체적인 특성 추구 행위 상환, 그 다음에 현대적 이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흐른다는 것을 머릿속에 두시고, 자, 지금 차근차근히 나가는데요. 자, 요 지금 나와 있는 미시간 대학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자, 밑에 보시면 5번에
우리가 요 내용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체크해 볼게요. 5번입니다. 5번에 가지면 매니지리얼이에요. 매니지. 그래서 요거 그리드.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관리 격자 이론이에요. 자, 요건 이제 조금 염두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표 표시를 해 놓으시고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도 있지만은 자, 밑에 있지만 가볼게요. 자, 얘는 미국 텍사스 대학의 블레이크와 머튼에 이게 개발된 것으로 리더의 행위를 생산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관심 두 차원의 격자를 구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림과 같이 이 생산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관심 각각의 차원을 9개의 눈금으로 나누어 이론상으로 81개의 리더십 유형이 있을 수 있으나 브레이크와 머튼은 5가지의 리더십 유형을 제시합니다. 자, 그래서 5가지가 이제 그 눈금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을 잠깐 본다면 9서부터 1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관심이 있죠. 그래서 위에가 이제 하이고 여기가 로입니다. 고고 저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 세로와 가로를 본다면 가로는 생산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1서부터 우리가 9까지가 있죠. 그래서 저, 로, 그 다음에 고, 하이 이렇게 봅니다. 그럼 여기는 1하고 9고 그 다음에 매트리스죠. 그래서 우리가 매트리스로 이제 격자를 갖고 따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1과 1, 중간에 5,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9, 9, 그 다음에 여기에 9, 1이 있죠. 자, 그렇다면 9, 9는 이제 81개죠. 81개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5가지에 대한 것을 이제 밑에 132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자, 우리가 체크해 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1, 1이에요. 자, 1, 1은 자, 이거는 이제 자, 우리가 무관심을 얘기합니다. 무관심. 그래서 무관심형, 무관심한 리더. 자, 무관심형이죠. 무관심형이라는 건 무관심한 리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주어진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소한 노력을 기울이는 무관심형으로서 가업 달성 및 인간관계 유지에 모든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9하고 1은 과업형입니다. 과업형. 자, 이거는 이제 가업형으로 인간관계 유지에는 낮은 관심을 보이지만 생산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보이는 유형이다. 그 다음에 1-9는 컨트리 클럽형입니다. 컨트리 클럽형. 자, 얘는 생산에 대한 관심은 낮으나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보이는 컨트리 클럽형. 놀자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만족스럽게 유지하는 노력만 한다면 값도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에 대한 관심은 낮으나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보인다. 자, 5는 중간형입니다. 중간형. 그래서 얘는 생산과 인간관계의 유지 모두에 적당한 정도의 관심을 보이는 중간형으로서 조직의 성과는 사기와 가업 수행의 필요성 간의 상호 균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상적인 리더가 팀형이에요. 팀형. 얘가 가장 이상적인 리더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리더다. 얘가 중요하죠. 팀형. 팀형은 생산과 인간관계 유지 모두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상형 또는 팀형으로서 공통된 이해관계를 통해서 신뢰와 존경의 인간관계를 낳게 더불어 과업 달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염두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단이잖아요. 오지선단. 그래서 이제 제일 1 낮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염두에 인간에 대한 관심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생산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러면 생산도 낮고 인간관계도 낮다. 무관심이죠. 1. 그러니까 숫자가 낮으면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트리형이라는 자체는 인간관계가 높고 생산이 낮다. 컨트리 이제 인간관계가 높고요.
중간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과업형이라는 것은 생산에만 놓고 영향이 적다. 과업형이고, T명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니까 일일이 무관심형이라면 9가 가장 T명으로서 낫다는 얘기. 그렇게 해서 자, 우리가 왜 별표를 쳤냐면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다면은 만약에 뭐 8, 1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19, 99, 55, 11, 91 5가지만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5가지의 내용이 아닌 것도 찾아내시고 각각 어떤 유형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디귿번 바람직한 리더십 유형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제가 99형이라고 했어요. 도달하기 어려움으로 77형이나 78형 가장 실체적인 것으로 간주된다는 건데 우리가 5가지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뭐 77, 78은 꼭 나오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이거 위주로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실 내용이 상황이론입니다. 리더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론은 우리가 이 피들러의 상황 유효성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황 유효성 이론의 의의는 자, 밑줄 쳐보세요. 기억. 리더가 처해 있는 상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때 리더십은 촉진된다는 맥락이에요. 그래서 피들러의 상황 유효성 이론입니다. 자, 이론은 특수 추구 이론과 상황 이론의 2가지 이론을 결합한 거죠. 그래서 상황 유효성 이론이다. 그래서 밑에 니은의 리더의 분류는 자, 피들러는 리더의 유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LPC 척도를 개발했다. 그럼 LPC 점수는 리더에서 가장 함께 일하기 싫은 동료 작업자에게 대해 평가하게 함으로써 얻는 겁니다. 그래서 LPC의 점수가 높은 리더는 관계지향적 리더로서 부하들과 긴밀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사력 있고 지원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고요. 반면에 LPC 점수가 낮다는 것은 리더는 가업지향적 리더로서 가업 목표 달성을 강조하는 리더다. 이를 통해서 자, 피들러는 가업지향적 리더와 관계지향적 리더로 분류됩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상황 변수라는 것은 자, 피들러는 가업지향적 리더와 관계지향적 리더의 요소를 결정해서 상황적 특성을 다음에 3가지로 제시한다는 것은 뭐 제목만 리더 부하형, 그 다음에 과업구조, 직위 권력이라는 건 그냥 제목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리을의 리더와 상황의 적합관계는 자, 피들러는 리더의 유형, 상황의 호의성, 그리고 가업 수행의 성과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여 가업지향적인 리더, LPC 점수가 낮은 리더는 고도로 호의적이거나 또는 고도로 비호의적인 상황에서 효과적이며 이 상황이 호의성이 중간 정도인 상황에서는 관계지향적 리더, LPC 점수가 높은 리더가 효과적인 것을 밝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론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첫 번째 본 게 기억에 자, 이거는 상황이론은 내용이 좀 많죠. 그래서 지금 봤던 게 자, 정확하게 상황 우리가 유용성 이론입니다. 유용성 이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문제가 나오냐? 366입니다. 366으로 가시면 자, 366으로 가시면 우리가 자, 이건 지금 피들러가 얘기했죠. 페이지 366페이지 가시면은 10번 문제입니다. 사람 이름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10번 문제. 다음 중 가업지향적 리더와 관계지향적 리더의 유효성을 결정해주는 상황적인 특성으로 리더 부하 관계, 그 다음에 가업구조, 지휘 권력을 제시하는 학자는 누구냐? 그 피들러죠. 피들러의 이론이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경로 목표 이론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이게 첫 번째가 상황 유효성 이론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 책에 있는 경로 목표 이론이다. 자, 그럼 경로 목표 이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로 목표 이론은 자, 134페이지 의 정도는 봅니다. 기억에. 자, 이건 하우스가 얘기했습니다. 자, 아까는 피들러가 얘기했죠. 하우스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우스. 그럼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은 기대 이론을 리더십에 접목시킨 이론이다. 그래서 리더의 행동이 부하의 직무 만족과 동기화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피들러의 상황 이론과는 좀 다르게 리더가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을 상황에 부합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또한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죠. 리더에 대한 역할은 경로 목표 이론에서는 리더의 역할을 부하에게 기대를 높여주는 것으로 보고 있고, 효과적인 리더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리더가 통제력을 쥐고 있는 결과에 대한 바람을 높여주는 리더, 그 다음에 성과가 좋으면 그에 따른 보상을 확신이 시켜주는 리더, 부하를 성공적인 성과의 길로 이끄는 리더, 이런 식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 리더십에 대한 유형도 그냥 밑줄만 디귿번에, 경로 목표 이론에서는 지시적 리더십, 그 다음에 후원적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 성취지향적 리더십 등 4가지 유형의 리더십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리더십에 대한 유형은 좀 체크해 보세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리더십의 유형. 자, 첫 번째는 지시적 리더십. 자, 지시적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말 그대로 하라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더는 권위주의적이다. 권위주의적. 그래서 부하들이 자신들이 무엇이 기대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리더는 부하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한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지시적이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14년 기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건 별표 표시 하나 해주세요. 2014년 기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지원적 리더십이다. 자, 이거는 이 리더십에서는 리더는 우호적이고 가까이 하기 쉽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참여적 리더십이 되겠죠. 그래서 부하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제안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관리자가 잠정적인 결정사항에 대해서 발표하는 형태를 취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리더십의 유형은요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마지막으로 성취지향적 리더십. 성취지향적 리더십이 있다. 그래서 얘는 이 부하들에게 도덕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성취를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니을의 적정한 리더십 유형의 선택은 그냥 밑줄만. 경로 목표 이론에서는 적합한 리더십 유형을 선택하는 데서 부하와 상황적 특성이 중요하다고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적합한 리더십의 유형의 선택은 그 밑에 고려해야 할 부하의 특성에서는 한 세 번째 줄, 밑줄, 부하가 권위주의적일수록 지시적 리더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한편, 자, 어떻습니까? 그 내적 통제 위치의 부하는 외적 통제 위치의 부하보다 참여적 리더십이 만족하겠죠. 또한 성취 동기가 높은 부하들에게는 성취지향 리더십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리더십이 적합하지 않다. 자, 고려해야 할 상황 변수로는 과업의 특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이 구조화되고 있지 않고 모호하면 할수록 지시적 리더십이 적합하며, 과업이 구조화되고 그 다음에 명확하면 할수록 우리가 지원적 리더십이 또 적합하다. 그 정도만 보세요. 그 다음에 허쉬와 브랜차드의 리더십 상황 이론은 좀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론에 의는 그냥 허쉬와 브랜차드는 상황 변수로서 밑줄만 특히 넘겨보세요. 우리가 136 하급자들이 성숙도를 강조하는 리더십의 상황이론, 상황적 리더십을 모델을 제시한다. 그럼 니은의 이론의 결론도 이 성숙도가 최저인 하급자들에게 대해서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를 최소로 하고
직접적인 지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시형 리더십이라는 거 아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급자가 어느 정도 성숙할 때는 그들에게 대한 배려를 강하게 하는 지도.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즉 하급자의 주체성, 자주성을 존중하고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하급자한테 위양하는 것이 효과적인 지도형이죠. 지도형 리더십. 그 다음에 하급자의 정숙도가 높은 위치에 달하면 리더는 과업행위도 관계행위의 행위도 줄여서 나아가는 것이 또 참여적 리더십 이런 것들. 그래서 중간중간 지시형, 지도형, 참여형 이런 정도만 그냥 체크가 돼요. 그다음에 하급자의 성숙도가 최고로 달하면 관계행위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하급자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려는 유연성이 높이려고 하는 위임형 리더십이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더 참여 모형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전체적인 틀을 봤듯이 이 137페이지 가시면 현대적 리더십의 이용으로 우리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현대적 리더십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이제 틀이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37 마지막이죠. 우리가 리더십에 대한 그 유형의 전개가. 그래서 양가로 5번에 현대의 리더십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귀인 모형이라는 게 있었죠. 리더십의 귀인 모형. 귀인 모형. 자, 그래서 원인이 돌아온다. 복귀한다. 그래서 리더십, 귀인 모형의 의는 부하에 대한 리더의 판단과 행동은 부하의 성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그래서 기인 이론을 리더의 행동에 적용하는 이론이다. 그 정도만 갖고 가세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니은번에 리더와 부하의 기인적 행동 경향. 이거는 밑줄 쳐보세요. 부하는 자신의 저조한 성과를 외적 요인에 기인시키는 반면 리더는 부하 자신의 내적 요인에 기인시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2번에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카리스마적 리더십. 자,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의는 조직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어떤 리더들은 구성원들의 신념, 지각, 가치관, 행동들이 심각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그래서 밑에 니은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대한 특징은 이제 밑줄만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비전, 그 다음에 비범한 행동, 변화 담당자로서의 역할 인식, 그 다음에 환경적 감수성 이 정도만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가시면은 변형적 리더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체크해 보세요. 변형적 리더십.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밑줄 기억 밑에 변원적 리더십이란 조직을 재활성화시키고 변화시키는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리더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리더십에 관한 이론을 교환적 리더십 또는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하면 기존의 리더십 이론과는 전혀 다른 이론이라는 것을 꼭 강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형적이라는 자체는 그 박스가 중요한데요. 교환적 리더십에서 우리가 변형적 리더십으로 발전됐다는 거죠. 변형적으로 발전됐다. 그래서 이 교환적 리더십은 리더가 부하들의 역할과 가업 요건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기존에 잘 정립되어 있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부하들이 노력하도록 동기화하는 리더십, 기존에 출연한 대부분의 리더십 이론이고요. 변형적 리더십은 리더가 부하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여 더 나아가 조직의 이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헌하도록 고무시키거나 부하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이다. 그렇게만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꽤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또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 그 밑에 변형적 리더십의 리더의 특징은 뭐
이제 카리스마, 지적 자극, 개인별 자상한 배려, 그다음에 영감적 동기부여는 그냥 체크만 해주시고요. 그다음 밑에 변형적 리더와 카리스마적 리더, 변형적 리더십 개발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넘기면 자율적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4번 자율. 자율적 리더십도 밑줄만 쳐볼게요. 자, 얘도 중요하진 않지만 그 이의를 보시면 팀의 리더를 포함해서 팀 구성원 모두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관리하고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리더십 이론이 등장했죠. 그 자율적 리더십 또는 자기 리더십이라는 문자 그대로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리드하는 리더십이야. 그래서 자율적 리더십은 부하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규제와 자기 통제에 의해 스스로 자신을 이끌어 나가는 걸 말합니다. 리더의 입장에서는 부하들이 그러한 능력을 갖추도록 촉진하고 지원하는 과정을 말아서 나를 따라라 라는 식의 리더십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보시고 슈퍼 리더십이라는 걸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번 과정에서는 자, 정리를 해봅니다. 요번에는 이제 우리가 몇 강을 했냐면 17강을 들어갔죠. 그래서 129페이지 17강을 보시고 리더십의 그 특성 추구 이론서부터 봤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다. 위대한 특성. 그 다음에 밑에 행위 이론은 리더는 공통적인 특징이며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133페이지 상황 이론이죠. 상황이 리더를 만든다. 그래서 상황 유연성을 주장학사는 이 피들러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대적인 리더십입니다. 137페이지. 그래서 현대적인 리더십은 긴 모형, 긴 복귀한다. 원인을 복귀해서 원인으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했던 게 이 139페이지 변형적 리더십이죠. 그 의의하고 그 특징이 4가지가 있다. 이 정도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 이제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리더십이라는 자체가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과 했던 제가 중요 부분을 체크한 데를 여기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 18강은 자, 저를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는 우리가 제2절 141페이지의 제2절 인적 자원 관리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